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신데요? 네, 그럼, 자, 일단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액션 가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VR 강의로 이렇게 좀 몇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누크라는 VFX 합성 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거 카라 VR 오픈 클래스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40분 동안 일단 일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이렇게 쉬신 다음에 다시 또 40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시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종료 시간 9시 반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카라부엘 같은 경우가 약간 그 포스트 프로덕션 중에서도 굉장히 어드밴스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면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 방면 준비를 했는데 들어오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라부엘의 너무 어드밴스한 면만 보여드리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이 의미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이렇게 오픈 클래스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전반적인 VR, VR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포스트 프로덕션 중심의 VR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프리미어, 그리고 오토파노, 그리고 카라 VR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나 사용 목적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2부 마지막쯤에 가서 카라 VR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사이트냐면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할 건데 사이트 이름이 스테이트 오브 VR, 스테이트 오브 VR.com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렇게 VR에 대한 제작 과정 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 길 같은 경우 읽으시면 되게 좋고요. 이렇게 리드온 하시면 읽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오늘은 베이직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다가 여기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왜냐면 좀 약간 깊숙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건데, 후반 중심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하고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림하고 글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아마 VR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막 조금 접해보신 분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이 사이트를 한 반 정도, 저도 완벽하게 정복을 못해서 반 정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반 정도 정복하면 됐죠 뭐. 오늘 반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 정도 정복하는, 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이거 일단 보시고요. 화면 보시고 나중에 여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이직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큰 그림 그립니다, 얘네들이. 베이직. 더 빅 픽처 워크플로우. 제 영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보면은요, 가장 큰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VR을 만들 때. 첫 번째 캡처. 여기서 캡처, 뭐 기획 단계는 일단 넘어가고요. 프로덕션하고 포스트 과정만 일단 보면은 캡처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한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360도로 촬영을 할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 CG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하나의 카메라가 스피어리컬 렌더링이라는 걸 해가지고 렌더링을 화면에 카메라 기준으로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스피어리컬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피어리컬 렌더링에 대한 내 이야기는 나중에 누크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합니다. 카메라를 만들죠. 여러 개 만들어서 캡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셈블하고 스티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6개, 위에서 보면 6개, 6개니까 360도를 6개로 나누면요. 위아래까지 합쳐서 이렇게 90도씩 해서 6개의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6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음새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붙여서 보면은 자, 이렇게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 상하들이 있는 거고 좌우 상하들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붙이는 과정을 어셈블 또는 스티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프리젠트. 그래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360도 면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따지면은 인간의 눈이 360도를 한 번에 볼 수 없잖아요. 대부분 인간의 눈이 저희가 한 120도 정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120도. 그리고 일반적인 HMD가 한 100도 정도 돼요. 뭐 물론 여기에 더 넓은 관광렌즈를 껴서 120도 가깝게 보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기어 VR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106도 그 정도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 방향을 보게 되고 그 방향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이렇게 실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약간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그리고 이 패러렉스.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마우스 요렇게 가져다 대면은 요 패러렉스 문제가 있는데 이 패러렉스라는 거는 저희 한글로 따지면은 저희 국어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시차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시차. 그래서 인간의 눈도 약간 이렇게 6.5cm 정도의 안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간격이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카메라는 요렇게 촬영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요렇게 촬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패러럭스 시차라 그러는데 이 시차 때문에 나중에 스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가지고 패러럭스라 그러는데 패러럭스 예전에 과거에 스테레오스코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패러럭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패러럭스가 있고 이 패러럭스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단 패러럭스다. 그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카메라를 촬영해서 6개 또는 뭐 8개 아니면 10개, 14개, 12개 뭐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스티치가 되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선정한 이유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스티치가 돼가지고 스티치가 되는데 스티치가 되는 쪽 그 한 면을 한 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따라서 블렌드라 그러는데 이 블렌드 모드에 따라서 이게 블러로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뭉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게 처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서로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스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그 6개의 카메라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촬영했을 때는 요렇게 뭐 이렇게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돌려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영상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과거에 했던 방식이고요. 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여섯 개의 카메라를, 여기 일단은 6개라 그럴게요. 뭐 5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일치시키게 스티치를 하냐면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실제 픽셀을 분석합니다. 픽셀을 분석해서, 얘 같은 이 화면은 PT구이라는 사진을 이렇게 스티칭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화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디스토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틀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건물의 여기 포인트가 다른 카메라가 촬영된 건 이 건물의 여기 포인트다. 그리고 이 건물의 여기 포인트가 다른 카메라 촬영돼서 이 건물의 여기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게 세미 오토매틱, 그러니까 반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반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반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일정 수준 하게 되는데 저희가 더 높은 퀄리티의 VR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수동 매뉴얼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분석해서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칭이 딱 돼요. 요 상단에 있는 이 화면,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딱 보면은 한 180도, 180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붙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의 화면이 결국에는 밑에 있는 이렇게 스티칭이 된 화면이고 여기에 빨간색 라인이 스티칭 라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 그림이 제일 가장 큰 그림인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더 디테일 있게 들어가면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면 많은 이렇게 CG 이론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론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60도 영상이에요.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스피어리컬 파노라마라 그러는데 자 저희가 위도하고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원이 있고 위도하고 경도가 있는데 360도 동안 X축이라고 쉽게 표현을 할게요. X축으로 360도, Y축으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여기 천정이 있고 그리고 천저가 있죠.
바닥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스트리트 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어려운 것들은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VR 영상에 구현되는지 누쿠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쿠를 켜놨어요. 짠, 아이고, 이거. 얘는 휴지통이고, 누쿠가 있고, 그리고, 자, VR 영상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VR 영상. 자, 구현이 되는 거는요, 얘는 스테레오스코픽이다. 자, 스테레오스코픽. 자, 스테레오스코픽 말고 그냥 모노로 된 거 확인하기 더 쉬우니까 모노로 된 거 가져올게요. 네, 에러가 뜨네요. 자, 그럼 스테레오스코픽 된 거 가져와서 왜 저게 에러가 뜰까요? 똑같은 코딩인 것 같은데. 자, 얘를 다시 펼쳐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누크인데요. 누크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카라라는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카라가 바로 VR을 위한 전용 플러그인입니다. 누크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계실 것 같아요. 누크 소프트웨어는요. 이렇게 후반 작업 중에서 합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헐리우드에서 영화들 만들 때 그 후반 작업할 때 합성이라는 2D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2D 과정을 거치는데 유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성의 포토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레퍼런스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특이점은 노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합성 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실제 VR 영상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영상이 있는데 얘가 스테레오스코픽이어서 일단 스테레오스코픽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로를 반 정도 줄일게요. 자, 줄이고 리포맷. 자, 리포맷 했고, 그리고 사이즈를 가로 방향으로 스테레오스코피 좌우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일단 절반 정도 해상도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 방향만 리포맷해서 다시 키워 넣을게요. 리포맷, 스케일, 가로만 2.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영상이에요. VR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은 세계 지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실제 저희가 텍스처라 그러는데, 자, 3D 스피어가 있어요. 스피어가 있고요. 자, 스피어가 이렇게 있고, 반지름 레디우스를 100으로 키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스피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그 VR로 보는 HMD를 쓰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VR을 봤을 때 VR이 구현되고 있는 이미지예요. 이게 이미지고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얘가 이렇게 텍스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텍스처로. 근데 CG 프로그램은 텍스처를 입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텍스처가 들어가냐면 텍스처가 바깥쪽으로 입혀져요. 근데 저희가 HMD를 쓰고 보면요. 어떻게 보게 되는 거냐면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입히는데 텍스처를 어떻게 입히냐면은 자, 밀어. 그래서 가로축으로 반대대로 입혀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글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체 화면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HMD를 쓰고 보게 되는데 이때 얼마만큼의 화각으로 보겠느냐 그게 바로 시야각이에요. 그래서 그 화각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저 프리젠트 과정이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프로젝터가 영화관이나 PT 할 때 쓰는 프로젝터가 비치잖아요. 그걸 더 넓게 비칠 수도 있고 더 좁게 비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넓게 비치면 더 넓게 보이는 거고 좁게 비치면 더 좁게 비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120도 정도 보게 되는 거고 기어 VR 최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도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구 전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세계지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큐어 렉탱귤러 이미지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자, 그 얘기가 바로 어디 있냐면은 그 얘기가 바로 저희 EQ 렉탱귤러 이미지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은 얘가 프론트예요. 프론트.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 중에서 여기가 프론트예요. 프론트라는 뜻은 뭐냐면 저희가 HMD를 딱 쓰고 보잖아요. 가장 처음에 딱 보이는 게 바로 프론트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이쪽이 레프트, 이쪽이 라이트, 그리고 백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백이에요. 백. 자, 그래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카라 스피어리커 트랜스폼. 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얘는 세계전도 같은 이미지여서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져 있는 이미지인데
이 친구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렉트리니어라 그래가지고 렉트리니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사각형 비율로 큐브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일 때 얘가 프론트예요. 프론트. 그리고 얘하고 얘가 있는 거죠. 자, 뷰어를 두 개 만들게요. 뷰어 두 개. 자, 하나는 자, 뷰어 2번은 여기서, 뷰어 1번은 여기서. 자, 그리고 사이즈를 자, 투 포맷 한 다음에 자, 스퀘어 1K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프론트예요. 프론트를 정확히 X축으로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 180, 그럼 백이 보이죠? 백을 볼게요. 여기가 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만큼하고 여기에 이만큼이 나중에 HMD로 보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보이는 거예요. 붙어서 보이죠? 자, 그래서 EQ 렉탱글러의 백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D 이미지인데 이렇게 보면 EQ 렉탱글러 상태로 보면 2D 이미지죠. 근데 2D가 아니라 하나의 스피어로 생각하고 이 이미지를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버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버텀이죠. 그리고 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버텀하고 탑 디스토션 때문에 되게 어려우시는데 잠깐 볼게요. 자, Y축으로 90도 회전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탑이에요. 아, 이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다시 그리고 자,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그라운드 버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버텀하고 탑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스토션 생기는 거는 나중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EQ 렉탱글러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스토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CG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요. 하다못해 자막을 넣더라도 자막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넣어요? 못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프리미어나 만약에 애프터 이펙트 같이 이렇게 3D 스피어의 굴을 구현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들은 플러그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쉽게 얘기해서 VR 영상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디스토션에 관해서 여기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HMD를 쓰고 봤을 때는 버튼부가 이렇게 카메라 삼각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 프리미어나 아니면은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렇게 저희가 전체 VR 영상을 EQ 렉탱글러 이미지로 보면요. 세계 지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미지로 보면은 세계 지도는 여기가 360도, 여기가 180도 위드와 경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삼각대를 지운다고 하겠습니다. 카라 VR을 공부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삼각대 지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대 지운다고 보면은 삼각대를 어떻게 지워야 돼요? 원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우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2D 상태에서 이렇게 지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랜동 디스토션이라는 여기서 랜동이라는 게 레티튜드, 롱티튜드 해가지고 위도 경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디스토션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랜동 상태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큐브맵 형태로 이렇게 펴서 실질적으로 여기 핀 다음에 여기 안에서 모션 그래픽이라든가 2D적인 작업을 완성을 하고요. 완성을 하고 다시 이 이미지를 랜동 상태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VR 합성 작업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독스에 대해서 여기선 좀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요. 카메라 두 대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간격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예요. 간격이 요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철도 플랫폼이 있잖아요. 철도 플랫폼. 여기가 철길이에요. 요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게 철길이고요. 철길의 왼쪽하고 오른쪽에 카메라를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카메라는 자 왼쪽에 있는 카메라는 여기서부터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당연히 오른쪽에 보니까 뭐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겠죠. 왼쪽 오른쪽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만 보이는 여기 이미지하고 여기서만 보이죠. 얘네들은 시차가 없어요. 왜냐면 한쪽 카메라에만 찍힌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사이언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라임색으로 되어져 이렇게 있는 이게 화각이에요.
FOV 이게 화각이고 여기 이미지하고 여기 이미지는 시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캡처가 안 되어 있는 이미지겠죠? 캡처가 안 되어 있는 이미지고 실제 시차는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패러락스 시차. 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스티칭이 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카메라 3개로 여기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죠? 3개의 카메라로 스티칭해서 하나의 이렇게 스피어리컬 3mm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자, 여기가 스티칭이 되어가지고 한 개 A 카메라, B 카메라, C 카메라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경우는 6개의 카메라로 스티칭을 했어요. 그래서 A, B, C, D, E, F에서 딱 보면은 3개 카메라가 스티칭이 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작업 수요가 적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3개 카메라하고 6개 카메라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촬영을 하고 어떠한 그 카메라 스펙도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 고프로 같은 카메라로 촬영하나 아니면 DSLR 카메라 촬영을 하냐 아니면 그보다 더 뭐 어떤 카메라에 따라서 이 카메라가 3개가 돼야 될 수도 있고 6개가 돼야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카메라 FOV 그러니까 화각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해상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VR 후반 작업자라면 3개 또는 6개를 하든 몇 개를 하든 간에 그것들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익혀 두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칭 되는 면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싱크죠, 싱크. 무슨 얘기냐면은 VR 후반 작업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싱크예요. 사실 싱크는 프로덕션 과정에서 촬영할 때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고프로만 예를 든다면은 고프로가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고프로에 보면은 스마트 리모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프로를 원격적으로 여러 대의 고프로를 동시에 이렇게 렉 버튼을 누르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프로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싱크를 맞출 수 있는 리그는 고프로에서 나온 옴니라는 리그가 있는데 그 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고프로가 스마트 리모트만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맞추냐면은 스티칭 툴이라든가 아니면 오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싱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싱크를 맞춰요. 싱크를 맞추는데 아무래도 뭐 30프레임으로 찍으면은 30분의 1, 60프레임을 찍으면 60분의 1 정도의 싱크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싱크를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라면은 느리게 움직이거나 거의 뭐 정지해 있는 오브젝트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여기서 보는 이렇게 사이클 같은 데 모션 블러가 생겨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표현한 것 같은데 빠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스티칭 라인에서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나중에 사람이 사라졌다 보인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미스매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했는데, 야, 이게 베이직이래.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베이직이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베이직의 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했고요. 베이직은 아무래도 큰 그림을 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숙하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VR을 공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챕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챕터 2번 캡처. 이거 중요하죠. 캡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저희가 촬영하는 거를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장 먼저 자, 누크에서 카라 VR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공부한 노드가 카라 카메라 솔버라는 노드예요. 카라 카메라 솔버.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만약에 촬영을 했어요. 자,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이런 거. 네. 자, MP4 파일이고 고프로로 가지고 테스트 촬영한 거고요.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나이파에서 테스트 촬영할 때 잠깐 이렇게 했던 촬영 소스입니다. 교육생 분이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에러가 뜨네요. 잠깐만요. 몇 번이니? 352번. 제가 352 원래 잘 불러들여졌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럴 수가. 왜 안 될까? 실제 재생은 되는지 볼게요. 잘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다른 파일 가지고도 할 수, 아니, 뭐, 일단 오늘 이거 할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카라 노드 중에서요, 가장 툴셋은 프리셋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라란 툴인데, 카라 카메라 솔버란 툴이 있어요. 카메라 솔버. 그래서 그, 누크의 거의 모든 플러그인 노드는요, 가장 먼저 있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카메라 솔버란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를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자, 왼쪽이,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상단이 뷰어 창, 그리고 여기가 노드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프레시저, 그러니까 순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공부하셨던 그런 순서도들을 쭉 이렇게 해서 그 순서도의 방향대로 합성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라는 그 노드 그래프의 창이고요. 여기가 바로 속성창입니다. 속성창. 그리고 속성창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해당 카메라의 프리셋을 선택하는 거예요. 프리셋을 선택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PTV의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PTV 파일이 있고 F360 프로 6, 프로 7 했던 그 고프로의 그런 이렇게 리그들, 그리고 아이주기어, 그래 아이주기어 자운트1 노키아 5죠, 구글 점프, 자, 오토파노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요. 백투백 같은 경우는 엔타시아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처음에 시작부터 할 수 있어요. 카라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실제 카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후반 작업의 소프트웨어들이 촬영 베이스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캡처 과정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 게 실제 후반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캡처 360 과정으로 캡처 360의 여기 이미지들을 빠르게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자, 보시면은 카메라 사이즈에 따라서 자, 이렇게 고프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소형 리그들이 있고요. 소형 리그들이 있죠. 그리고 얘는 스테레오 리그라고 해서 레프트하고 라이트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리그고요. 이렇게 큰 카메라 리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카메라 리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 그 고품질의 영상들을 얻을 때는 저런 카메라 리그들을 얻을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는 후반 작업자들이 잘 몰라야 되는데 센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뒤에 배경에 뎁스 오브 필드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광각이에요. 8mm. 광각보다 이렇게 망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리고 F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뎁스 오브 필드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센서 크랍 이런 거는 뭐 사실은 후반 작업자가 알면 좋긴 한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그 실제 촬영이 되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그때 환경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60프레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60프레임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프레임 레이트는 어느 정도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기왕이면 60프레임이 좋죠. 조금 더 리얼하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작업하실 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깊게 설명하지 않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거냐면요. LDR은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그냥 저희가 보는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고프로 촬영하면 LDR이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HDR을 지원하는 그런 고급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 HDR인데 색 같은 거를 컨트롤할 때 색의 관용성이라든가 색의 깊이 풍부하면 당연히 HDR이 더 좋긴 한데 HDR로 이렇게 카메라 리그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자체도 무겁고요. 자,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2D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깊게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중요해요. 오토매틱 익스포저. 그래서 자동으로 노출을 교정해주는 기능인데요. 360도 면을 6개 또는 여러 개의 카메라들이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카메라들은 노출을 잡을 때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노출을 잡아요. 중립적인 노출. 그래서 매트릭스 이렇게 노출을 잡는다 그러는데 그 측광을 한다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측광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밝은 곳은 어둡게 측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지죠. 근데 오히려 어두운 쪽은 밝게 이렇게 측정을 할 수, 밝다기보다 이게 중간 지점을 잡는 건데,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해서 중간 지점을 잡는 거고, 밝기 때문에 어둡게 해서 디테일을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건물이 붙다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밝기가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밝게 맞지 않는데, 이런 것들의 밝기 값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자동으로 맞춰줘요.
자,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이런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스티치, 그러니까 그 후반 작업에서 카메라 6대의 카메라 스티치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없으면은 일일이 이거를 실제 아티스트들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익스포저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렌즈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그 카메라 센서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렌즈,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센서가 36 곱하기 24 풀프레임일 때 50mm라면은 크랍에서 1.5배 크랍이면은 곱하기 1.5에서 75mm가 되고 뭐 그런 개념이라서 이거는 뭐 어차피 네 카메라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설계하기 때문에 후반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우신 것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 같은 거 보시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그 미래에서 작업했던 헬프라는 걸 촬영했을 때 이렇게 촬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촬영했다 이런 게 그림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자, 파노라마. 실제 구를 아까 전처럼 구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얼마만큼? 이만큼만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리고 리그들, 그리고 리그를 설계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랩 돼가지고 실제 구가 카메라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카메라 A 카메라, 정면, 그니까 프론트 카메라, 백 카메라, 레프트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구에 있고 그 겹치는 영역들이 스티칭이 돼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버랩 되는 것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천천히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올인원 카메라, 자운트 원, 그리고 노키아 오조 같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네요. 싱크로나이즈 사운드. 얘는 프리미어예요. 프리미어인데 싱크를 맞춰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고프로라고 그러겠습니다. 고프로는 아니면 다른 카메라들도 처음에 이렇게 녹화를 할 때 이렇게 큰 소리들을 냅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슬레이트를 딱 친다거나 박수 같은 걸 딱 쳐서 거기에 오디오의 웨이브폼을 일단 만들어요. 오디오 웨이브폼 만든 다음에 그 웨이브폼에 비슷한 형태들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싱크로나이즈 작업인데 애석하게도 카라는 합성 툴이기 때문에 오디오 싱크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오디오 싱크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은 프리미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플루라이즈 막 그런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프리미어 기반으로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리미어. 자, 지금 제가 프리미어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어는 2017 버전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싱크를 맞추는 기능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뉴 프로젝트 그리고 자 엔트리 랩에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엔트리 랩 싱크 sync 엔트리 랩 싱크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6개의 파일을 가져와서 엔트리 랩 자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오디오가 다 있겠죠? 임포트 했어요. 그리고 시퀀스를 만들게요. 짠. 마우스, 아이고야. 네, 지금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닫아야겠다. 컨셉해서. 자, 하나 올렸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게 계속 올라오네. 계속 보고 싶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클립들을 이제 하나씩 올리는 거. 아이고, 얘를 닫아야겠네요. 하나씩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고, 자, 올리고, 이렇게 올려요. 그럼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웨이브폼이 있는데, 이 웨이브폼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싱크가 있어요. 자, 어디에 있나? 싱크로나이즈라는 여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웨이브폼 기반으로 싱크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짠짠. 자, 그렇죠. 크게 보이게. 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싱크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디오 기반으로 해서 맞춰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싱크를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요 프리미어 인터페이스의 싱크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촬영했을 때 오디오를 만약에 삽입하게 되면은 오디오 기준으로 이렇게 싱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보면은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디오 웨이브폼이 굉장히 이렇게 고음으로 막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나 또 어두운 뭐 콘서트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면은 오디오가 들어가긴 하는데 오디오가 상단에서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는 싱크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탁 소리가 나서 이렇게 쭉 진행되거나 이랬을 때 이 기준을 싱크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시끄러운 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실 뭐 그럴 수 있는데 너무나 시끄러운 곳에는 싱크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치인데 스티치 작업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치부터 여기서부터가 카라 VR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고프로로 예를 들어 고프로 같은 거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카라 VR이 없을 때 스티치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일단은 뒷소전 이렇게 펴줍니다. 여기를 직선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게 되면은 얘가 여기가 직선이 되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직선, 직선, 여기가 이렇게 직선, 직선이 되죠.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 펴진 이미지 기준에서 똑같이 얘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9에다가 프로젝션에서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의 시작 지점을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똑같은 지점을 찾아요. 똑같은 지점을 이렇게 세미 오토매틱으로 찾아요. 똑같은 지점 찾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그 똑같은 지점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붙이는 작업을 스티치라고 그럽니다. 스티치라 그러고 네 번째로는 스티치된 지점이 딱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뭐예요? 수평선이죠. 그래서 이 수평선을 쭉 이렇게 구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구를 회전시켜서 맞춰주게 되고요. 되는데 그리고 그런 작업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는 그 스티치 작업을 하는 오토파노에서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오토파노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 제가 오토파노를 자 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파노 비디오 자 3.0 자 그래서 오토파노입니다. 대표적인 스티치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오토파노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총 6개의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요. 자, 싱크로나이즈, 스티치, 스테빌라이즈, 컬러. 자, 얘는 고프로 옴니 리그만 돼요. 자, 그리고 블렌드, 스테레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버튼 누른 다음에 오디오를 싱크 한번 맞춰볼게요. 유지 오디오 투 싱크로나이즈.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금방 스티칭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 맞췄고요. 자, 어플라이. 자, 그럼 싱크가 다 맞았겠죠? 그리고 스티치. 자, 스티치하고. 자, 그럼 여기에 스티치 되어져 있는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상도는 1024 해상도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수평선을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수평선을 맞추는데, 자, 지금 스티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탑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탑으로 올라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도 이렇게, 자, 맞춰가지고, 어플라이 누르면은, 자, 스티칭을 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자, 바깥에 밝은 쪽을 찍혀 있는 거는 어둡게 찍히고, 그리고 여기에 밝은 쪽이 없는 쪽은 이렇게 밝게 찍힌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컬러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컬러를 맞춰줘라. 그런 기능을 동작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은 컬러가 이렇게 동일하게 맞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칭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토파노의 기능들을 통해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출력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고 되는 겁니다. 매뉴얼 스티칭 해가지고 기능을 좀 더 깊숙이 알고 계시면요.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맞춰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해 드릴 때 40분하고 10분 쉬고 40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쉬시고 8시 50분부터 2부 진행할 겁니다. 2부 진행할 거고요. 2부에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카라 VR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프리미어하고 오토판하고 카라 VR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카라 VR을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시 50분에 뵐게요.